지금 화면에는 MB 쪽의 친인척 삼형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녹취록을 이제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그 전에 이현정이 네. 이상은 회장 때부터 대를 이어 희생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뭘 희생했다는 겁니까? 사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안 내력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구룡포라고 포항 쪽에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집안이 어려웠는데 사실 당시에는 이상득 전 부의장, 국회 부의장이 이제 공부도 잘하고 해서 사실 그때 집안을 많이 밀어줬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에 이제 사실은 뭐 이 공부할 여력이 없어서 사실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힘들게 사실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고도 나왔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그다음에 성장기에서 사실 현대건설 들어가서 현대건설에서 사장과 회장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안에서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큰형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 좀 어떤 면에서 희생양 비슷하게 되어 왔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동생을 더 도와준 그렇죠. 이제 셈이죠. 다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의도죠. 이제 다스가 사실은 이제 이명호 전 대통령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어떤 이명호 전 대통령 것이 아니 사실 그걸 위해서 많이 희생을 해오는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런 문제가 좀 이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소식 좀 더 같이 짚어주기 위해서 이종훈 박사, 김성환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평론가님 저도 어제 보도된 그 녹취 파일을 좀 자세히 들어봤는데 그 이동영 씨의 말의 행간을 좀 잘 살펴보면 본인과 아버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녹취록을 보면 내가 희생했잖아. 뭐 아버지도 희생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희생했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면 그래도 형하고 동생한테 맡겨놓고 거기서 이제 그 월급도 받고 돈을 다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희생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다만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떨어져서 보는 입장에서는 뭐 희생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회사를 이렇게 키워왔고 이러는데 우리가 기여했잖아. 근데 그렇게 기여했던 우리를 사실상 이 자리에서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한테 지분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섭섭함 같은 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녹취 파일에 저희도 뭐 듣고 싶지만 일단 저 행간으로 봤을 땐 그게 핵심이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아마 뭐 가장 가깝다고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출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이동영 부사장이 이 녹취 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부사장님 목소리 나온 보도 나왔는데 혹시 얘기는 들으셨을 것 같은데 뭐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이게 부사장님이 직접 통화하신 내용인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취지의 뭐 이런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시고 네. 부사장님과 아버님께서 이제 회사를 위해서 좀 희생했다. 그리고 이제 이시영 씨가 회사의 실질적인 뭐 오너다 이런 식의 취지로 말씀하신 게 이제 보도가 쭉 나왔는데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건. 네. 근데 부사장님 목소리가 나온 거라서. 네, 그럼 그러면 불법자금 부정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 받으셨어요? 네, 성실히 임했습니다. 옆에는 취재진이 어떤 녹취록인지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일단 아니다라고 미소를 지면서 갔단 말이죠. 이종훈 박사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검찰 조사 들어가기 전에는 호기롭게 아버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나오니까 아버지 거 아니라는데요. 이거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당신이 이야기한 그런 취지의 녹취록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약간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일단 저런 반응을 이제 보인 건데 이동영 씨가 지금 어떻게 보면 양자 선택의 기로에 지금 이제 놓여 있다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은 회장 거고 본인이 또 그 아들로서 사실은 뭐 이제 그 대를 이어서 만약에 그걸 경영해야 될 이런 상황이고 그게 맞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사실은 그 처벌을 안 받으려면 이거 우리 아버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이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개입된 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게 좀 이제 그 기로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동영 씨가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김종백 씨,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의 운전사 18년 동안 하셨던 분의 증언에 따르면 처음에 여기 이동영 씨가
그러니까 다스에 취업을 하게 되는 계기가 그러니까 비자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골치를 썩고 있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럼 네가 가서 해결해봐 이래가지고 2008년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자금 해결사로 자기가 이제 들어간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좀 할 겁니다. 이걸 내가 과연 다 떠안을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제 손 털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이실직고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게 다 관계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지금 그런 기로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위해서 좀 희생했다. 그리고 이제 이시영 씨가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다 이런 식의 취지로 말씀하신 게 이제 보도가 좀 나왔는데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건. 네. 근데 부사의 목소리가 나온 거라서. 네, 그럼 죄송한데 불법자금 부정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 받으셨어요? 네, 성실히 임했습니다. 옆에는 취재진이 어떤 녹취록인지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일단 아니다라고 미소를 지면서 갔단 말이죠. 이종훈 박사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검찰 조사 들어가기 전에는 호기롭게 아버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나오니까 아버지 거 아니라는데요. 이거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당신이 이야기한 그런 취지의 녹취록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약간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일단 저런 반응을 이제 보인 건데 이동영 씨가 지금 이러는데 우리가 기여했잖아. 근데 그렇게 기여했던 우리를 사실상 이 자리에서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한테 지분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섭섭함 같은 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녹취 파일에 저희도 뭐 듣고 싶지만 일단 저 행간으로 봤을 땐 그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아마 뭐 가장 가깝다고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출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이동영 부사장이 이 녹취 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부사장님 목소리 나온 보도 나왔는데 혹시 얘기는 들으셨을 것 같은데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이게 부사장님이 직접 통화하신 내용인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취지의 요런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시. 네. 부사장님과 아버님께서 홍보도 나왔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그다음에 성장기에서 사실 현대건설 들어가서 현대건설에서 사장과 회장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안에서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큰형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 좀 어떤 면에서 희생양 비슷하게 되어 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동생을 더 도와준 그렇죠. 이제 셈이죠. 다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의도죠. 이제 다스가 사실은 이제 이명호 전 대통령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어떤 이명호 전 대통령 것이 아니 사실 그걸 위해서 많이 희생을 해오는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런 문제가 좀 이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소식 좀 더 같이 짚어주기 위해서 이종훈 박사, 김성환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화면에는 MB 쪽의 친척 삼형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녹취록을 이제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그 전에 이현정이 네. 이상은 회장 때부터 대를 이어 희생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뭘 희생했다는 겁니까? 사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안 내력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구룡포라고 포항 쪽에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집안이 어려웠는데 사실 당시에는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이 이제 공부도 잘하고 해서 사실 그때 집안을 많이 밀어줬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에 이제 사실은 이 공부할 여력이 없어서 사실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들게 사실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평론가님 저도 어제 보도된 그 녹취 파일을 좀 자세히 들어봤는데 그 이동영 씨의 말의 행간을 좀 잘 살펴보면 본인과 아버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녹취록을 보면 내가 희생했잖아. 아버지도 희생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희생했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면 그래도 형하고 동생한테 맡겨놓고 거기서 이제 월급도 받고 돈을 다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희생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다만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떨어져서 보는 입장에서는 희생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회사를 이렇게 키워왔고